안녕하세요. 홍익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매물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광고를 하기 위해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로 네이버 단체 회원가입, 세 번째로 네이버 매물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네이버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네이버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부동산을 클릭 후 지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클릭을 하면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좌측에는 매물 리스트, 가운데는 매물 단지 정보와 매물 정보가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지도가 나가게 됩니다. 중간에 나가는 단지 정보는 X자를 누르면 지도로 다 바뀌는 위치 기반으로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매물을 클릭하면 오버랩되는 방식으로 해당 매물 정보와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이버 입점사 23개 업체에서 네이버로 매물을 전송을 하면 좌측에 노출이 되고요. 검수센터를 통해서 검수한 후 이렇게 좌측에 보이듯이 네이버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네이버 첫 랜딩 페이지는 랭킹 순위라는 랜딩 페이지를 선택을 했고요. 매물의 진정성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네이버 매물을 등록하실 때 의뢰인에게 최대한 가깝게 진정성 있게 올린 매물이 상단에 노출된다는 방식이고요. 보시면 6월 18일 매물이 6월 30일 매물보다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세 번째 네이버 매물 등록을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랜딩 페이지가 랭킹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 등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매물 등록하느냐에 따라 늦게 올려도 상당히 노출되는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018년 13일 이후 전에는 이렇게 전 페이지가 보이다시피 매물로서 보여지게 됐는데요. 2018년 11월 13일부로는 이렇게 오래되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두 번째, 네이버 단체 회원가입. 네이버 매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를 통해 네이버 매물을 전송할 수가 있지만 네이버 단체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네이버 정보가 중개업소 정보가 와 프로필 사진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네이버 단체 회원 가입을 필히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단체 회원 가입은 똑같이 일반 아이디를 이메일을 생성하는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단체 회원 가입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 회원 가입을 버튼을 누르시고 맞춰서 약관 동의를 해주시고 동의를 확인을 눌러 주신 후 계정 생성과 원하시는 계정 아이디 비번을 넣으시고 단체 이름은 그 중개업소 회원 개설 등록증에 나와 있는 상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단체 이메일은 사장이 기존에 쓰시는 아무 이메일이나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인증을 받으시고 인증번호를 넣으시고 단체 회원 대표자명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중개 개설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명 그리고 단체 종류는 개인사업자로 해주시고 사업자를 넣으신 후 아래 버튼 관리자 부재시 등록 단체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고 가입을 누르시면 단체 계정 아이디와 비번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생성된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다시 네이버 홈에 들어가셔서 부동산을 클릭하신 후에 부동산 관리센터를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에 방금 전 생성된 아이디 비번을 기재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있어야만이 가입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 사업자가 없으므로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 방금 전 생성한 단체 아이디 비번을 로그인을 한 후에
이 중개업소 회원 정보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하신 후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생성된 아이디 비번이 없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회원창이 뜨는데 개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소 사업자 등록증, 개설 등록증을 PC에 저장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첨부를 해주시고 그 중개업소 정보를 기재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단체 회원 가입이 생성이 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확인을 한 후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최대 7일까지 소요가 된다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7일 후에 생성이 되면 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중개업소 명의 기재가 됩니다. 근데 단체 회원 가입을 왜 해야 되냐? 여기는 네이버의 중개업소 정보와 중개업소 프로필 사진을 기재하기 위한 거고요. 프로필 사진을 기재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들어갔을 때 물건을 클릭하게 되면 그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업체 정보와 사진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시려면 무조건 단체 계정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이렇게 프로필 등록과 중개업소 정보를 같이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광고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 회원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매물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등록은 협력사 23개 업체가 있다고 제가 아까 드렸죠. 그러면 협력사가 23개가 어떻게 있냐? 네이버 협력사는 2014년 5월 전까지는 네이버에 직접 판매를 해갖고 프리미엄과 포커스라는 상품을 구해서 판매를 했고요. 근데 2014년 5월 이후로는 네이버의 협력사를 모집해서 2021년 지금 제작하는 영상 7월 1일 현재 23개의 협력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는 7가지의 회사가 네이버에 입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CP사,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 1사 서버 닥터뱅크, 뭐 신문사, 뭐 매경, 한경, 조이스랜드, 뭐 정보지, 규차로 부동산, 울산규차로, 규차로, 산업부동산, 공동중개만 알터, 탱컴즈, 부동산 넷즈, 부동산 포스, DID 업체로는 뭐 부동산 선방, 공실 정보에는 루멘스페이스, 공실클럽, 스피드 공실, 직거래 사이트로는 두꺼비 세상, 피터팬 좋은 세상 이렇게 입점으로 23개가 되어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업체를 컨택을 해서 전송을 하면 네이버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테스트로 매경 네이버 정책 그 23개 협력사는 네이버 정책에 맞게 등록을 해야만이 네이버로 전송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를 보시면 나머지 23개 업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매물 등록은 오늘은 매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계정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매경을 가입해서 쓰시는 사장님 혹은 그 외 22개 업체를 가입한 사장님은 똑같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랫폼이 보이게 됩니다. 전체적인 플랫폼은 각 업체 협력사별 틀리겠으나 확인 매물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확인 매물에서 매물 등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정책, 매물 등록 정책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매물 등록하기에 앞서 2020년 8월 21일 날 부동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랐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니 이 내용은 항상 숙지하시고 상기 내용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매물 등록을 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니까 그 과태료 부과된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요 해당 매물을 등록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2020년 8월 20일 날 공인중개법 개정에 따른 표기 광고법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네이버 광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물 종류는 뭐 필수죠. 내가 아파트면 아파트 매물 종류 네이버 카테고리에 맞게 다 맞춰서 되어 있고요.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면 아파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재지, 뭐, 대전, 뭐, 서구, 관저동이면 관저동에 있는 매물을 내가 올리겠다. 그리고 뭐 더샵. 필수 사항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적은 해당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매물 등록 시 수정이 불가하며 검증 시 결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매물 등록하게 되면 한 건당 1,700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1,700원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물 등록할 때 필수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신 동, 호수를 101동이라고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 등록 이후 호수, 동, 층수, 호수 수정이 불가하며 검증 실패 시 입고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구가 되지 않으니 이 기본적인 사항은 필히 정확하게 처음에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이 홍보확인 실홍보확인서라고 나왔는데요. 10월 1일부로 기존의 구홍보확인서 1, 2와 전화 확인 방식은 이제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홍보확인서로 이제 기존 홍보확인서가 대처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각 사에서 다 포털에 팝업창으로 고지가 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 느낌표는 아까 그 2020년 8월 21일 공인중개사 개정에 따른 표기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는 이런 게 필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21일 이후로는 이게 필수사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잘못 기재를 했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랭킹 순에 직접적으로 하면은 고중저보다는 직접 노출이 랭킹에 도움이 됩니다. 랭킹이라 하면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중저보다는 직접 노출이 더 진정성을 많이 획득하여 상당히 노출이 된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방향도 정확하게, 그리고 방향 기준이 거실에서 동쪽이냐 안방에서 동쪽이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방수, 네 번째로 뭐 욕실, 다섯 번째로 월 관리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미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관 구조는 선택사항으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관리부의 포함 내역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건축물 용도도 어떤 용도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몰루 시에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 확인을 누르셔서 확인을 하셔서 올리셔야 돼요. 내부 구조도 필수고요. 단층인지 복층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 종류는 전세,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서에 나와 있는 의뢰인이 내놓은 매물 유형에 따라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가는 당연히 필수겠죠. 뭐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러면 49,500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융자나 기전세 금액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사임들이 올리실 때 올리셔도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사진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정책상 물건 내부에 있는 사진만 노출됩니다. 해당 매물의 외관은 노출이, 사진을 등록하셔도 사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 내부에 있는 사진만 등록을 하셔야 된다.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공동주택 모든 상품 다 포함입니다. 건물이라고 해서 외형 건물 찍는다고 외형 건물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건물도 모두 내부 사진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들이 등록하실 때 등록을 하시더라도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진 꼭 등록하신다. 시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원투로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선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사항이 원투룸 하실 때 쓰시면 되고, 입주일도 그 작년 2020년 8월 21일 공주 개정에 따라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즉시 입주인지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매물 특징도 매물 특징은 네이버 플랫폼에 나가는 요
이 부분이 매물 특징에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게 쓰지 마시고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주시고, 해당 기재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영어, 숫자, 특수문자 입력할 수 없다. 평형, 특수문자, 매물과 상관없는 정보는 기재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기재하시면 이 부분이 노출이 안 됩니다. 자동 삭제됩니다. 상세 설명은 어디에 노출되냐면 여기에, 여기 중개업소는 안 썼네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 설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물 설명이 내가 상세 설명을 하면 기재되어 있는데, 똑같이 기재를 하셔도 이 부분 사항을 기재를 했다 하면은 네이버에는 기재사항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영어, 숫자, 특수문자, 이 물건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문안, 예, 그리고 아까 나와 있는 2020년 8월 20일 공적 개정에 따라서 기재된 등록된 전화번호만 기재를 해야 되고요. 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연락처를 만약에 상세 설명에 기재했다. 그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그건 필히 아셔야 됩니다. 매 중개사 메모는 매물 등록 시 올리신 그 사장님한테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최초 매물의 등록 정보를 다 입력을 한 후에 등록하기 누르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매경을 쓰는 고객들은 포커스와 일반이 있는데요. 일반은 매경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결제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를 설명하기 때문에 네이버 포커스를 누르면 네이버와 매경이 같이 노출된다. 다른 플랫폼은 이런 게 일반이 없어요. 바로 네이버 매물로 해서 검증 방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최초에 네이버 플랫폼을 설명을 드렸을 때 랭킹 순위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정해지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방식입니다. 검증 방식에 따라 이 랭킹 순위 위치가 등록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렇게 많은 검증 방식이 있어요. 모바일 방식이 있고 모바일 방식 2, 이거는 이제 매경에만 있는 방식이고요. 네, 매경에만 있는 방식이고, 모바일 방식에 직접 이 회사가 등기부를 청구해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현장, 네 번째 전화, 다섯 번째 홍보, 여섯 번째 실홍보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모바일 확인 방식은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의뢰인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 매물이 맞다라고 해줘야 매물이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확인 방식을 누르고 기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이면 개인, 법인인 법인의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누르시고 PDF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누르면 그 의뢰인한테 해당 매물이 맞냐 안 맞냐를 문자로 보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2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누르면 소유자 이름 그리고 연락처 필수 기재입니다. 통신사,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PDF 파일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모바일 방식 2고요. 모바일 방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집주인이라는 오토마크가 달립니다. 모바일 방식으로 올린 것들은 이렇게 집주인이라는 게 노출이 돼요. 요 모바일 2 로켓은 업체에서 해당 중개업자가 이걸 안 올리고 여기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업소 매경에서 등기부를 첨부해서 올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확인 방식은 의뢰인 소유자를 쓰고 하면은 네이버의 협력사에서 직접 해당 매물을 촬영을 하고 물건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연락처만 관계만 써주고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 현장 확인하는 촬영 기사가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 일정을 잡아 그 해당 매물을 직접 촬영하고 물건을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비용은 요 현장 확인 방식만 금액이 틀립니다. 전국에 따라 이렇게 다 상이한데요. 기본은 17,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프로모션이 워낙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항상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 확인 방식은 지역별로 다 틀리고요.
그 큰 도시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뭐 대전, 광역시 위주, 뭐 이렇게 충청도로 따지면 대전, 세종만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현장 확인 방식이 예, 물건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확인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1,7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1,700원인데 네이버가 또 그 프로모션을 매월 하기 때문에 1,700원이 뭐 600원이 될 수도 있고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네이버 메모를 사용하실 때는 그 정책을 매월 확인을 하시고 예, 금액을 확인하시면 된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전화 확인 방식, 신홍보 확인, 구황 홍보 확인 방식은 거의 프로모션을 한 적이 없습니다. 1,700원씩 차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1이나 2는 예,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전화 확인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10월 1일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유자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으면 네이버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홍보 확인 방식도 10월 1일까지만 이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이걸 메모리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고요. 기존에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셨던 확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뭐 개인 이름 쓰시고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필수사항만 넣고 기재해서 홍보에서 클릭하고 결제를 누르면 쉽게 다른 확인서보다는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10월 1일 날 이 두 개는 폐지가 된다. 그래서 나온 게 10월 1일부터는 이제 시인 홍보 확인 방식으로 나와 있고요. 시인 홍보 확인 방식은 구 홍보 확인서와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틀린 겁니다. 구홍보 방식은 매물 전송을 하게 되면 홍보항에서 검식을 한 후에 등기부 등록 검증하고 노출됐는데 신홍보 확인 방식 매물 전송을 하면 네이버 실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검수 노출되는 이런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게 좀 틀린 건데 이 네이버 실명이라는 게 조금 어렵죠. 네이버 실명이 뭐냐면 신홍보 확인을 누르면 개인인지 범인지 눌러주시고 소유자가 직접 했을 때는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계정이 실명 인증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기재 안 하셔도 되는데 실명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다 네이버 계정을 써주셔야 됩니다. 소유자 있을 때고요. 대리인 만약에 뭐 부인이나 친척이나 대리인으로 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기존 구홍보 확인 방식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홍보 확인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의뢰하지 않은 거는 되게 물건 등록하기 어렵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록 연락처 쓰고 네이버 실명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아이디까지 기재를 해야 하고 뭐 이 추가는 이제 그 아까 나와 있던 뭐 위임장 같은 걸 작성하신 분은 추가 첨부로 그리고 등기부 열람을 해갖고 첨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실홍보항에서는 안 하시겠죠 대부분. 아니면 모바일 2로 등기부등본 첨부하실 거면 모바일 2로 등록을 하시겠죠. 누르시고 결제를 누르면 등록이 되는 방식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네이버 매물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이버 등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개의 협력사가 있고요. 어디 업체에 틀린 건 없습니다. 네이버 정책에 맞게 등록을 해야만이 네이버 플랫폼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매물이 전송이 돼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협력사든 지금 보여주는 이 플랫폼을 위주로 다 똑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어느 한 플랫폼 협력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매물 등록을 하시면 다른 협력사들도 물건을 등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매물 등록에서 검증 방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1, 모바일 2, 10월 1일부터는 뭐 구홍보고 방식은 없어지고 신홍보고 방식 이렇게 4개 하나 모바일 1, 모바일 2, 현장, 신홍보고 이렇게 4개로만 이제 10월 1일부터는 검증 방식이 될 거고요. 현장 확인 방식은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3개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신홍보 확인 방식을 하기 위한 얘기했던 직접 소유자 의뢰
명, 연락처,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건 의뢰 받을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셨다가 기재해 놓으시면 물건을 등록하기가 되게 편해질 거다. 기존 구호 홍보 확인서처럼 소유자 이름만 써서 쭉쭉쭉 올리시는 방법에서 이제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 등록하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겠지만, 또 이 부분이 계속 등록하시다 보면 예, 등록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체 회원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이버 매물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매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나 나머지 23개의 네이버 협력사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매물을 전송하시고 광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매물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